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정부가 연내 신도시 등지에 수소 에너지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수소 시범도시 3곳을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올해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수소버스 2,000대를 확충하는 등 본격적인 수소경제 구축 사업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LG화학이 지난해에 이어 1조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 예측 결과 총 2조 6,400억 원의 자금이 몰린 가운데 LG화학은 이번에 확보한 자금을 전기차 배터리 수주 물량 대응을 위한 생산 능력 확대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택시 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승용차 카풀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카풀은 출퇴근 시간 각각 2시간 동안 허용하되 주말과 공휴일은 영업일에서 제외된 가운데 이번 합의문에는 택시 산업의 각종 규제 혁파 및 공유 경제와의 상생을 위한 발전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전문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추가적인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추가 진전 소식이 들려오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사상 최대 무역 적자를 기록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된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반등하지 못한 채 5거래일 연속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장 초반부터는 외국인의 매도와 그리고 장 후반에는 기관의 매도까지 더해지면서 지수는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장 후반에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업종에 일부 수급이 들어오면서 낙폭 확대를 좀 방어해준 모습이었는데요.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 전망 둔화 우려감이 깔린 상황 속에서 내일 우리 시장은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추가적인 하락 사이에서 우려감이 드는 시장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45% 하락한 2165.79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삼성전자는 1% 넘는 상승으로 오늘 반등을 이어갔고요. 44,45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보합권 마감으로 68,1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LG화학은 2% 가까운 하락 속에서 38만 6천 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포스코도 1.76% 하락한 25만 5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32% 하락한 736.83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비롯한 신라젠, 바이로메드, 제약바이오 업종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신라젠은 2% 넘는 하락으로 74,900원에, 바이로메드도 4% 넘는 하락으로 284,0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메디톡스도 약보합 마감으로 55만 6,80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펄어비스는 1% 넘는 상승으로 16만 9,3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목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두 분과 함께 할게요. 봉추 선생님과 그리고 어윤학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목요일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장에 대한 전망까지 알아볼 텐데요. 자, 1교시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1교시는 종목 핫5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에 가장 뜨겁게 관심을 받았던 5종목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자, 먼저 종목 핫5 종목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 종목 핫5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롯데칠성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하실까요? SK하이닉스가 올라왔고요.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LG전자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종목은요, 하치가 올라왔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은 위닉스가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5종목이 선정이 됐고 먼저 코스피에 속한 3가지 종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5종목에 대한 총평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투 선생님, 이번 5종목들 좀 새로운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새로운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일단 그 3가지 종목은 비슷한 사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피의 2종목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어떤 사연이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어떠한 사연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요. 전략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가장 뜨겁게 관심을 받았던 그리고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5종목에 대해서 오늘도 구체적으로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에 속한 3가지 종목부터 알아볼 텐데요. 롯데칠성과 SK하이닉스 그리고 LG전자가 올라온 상황입니다. 먼저 이 3종목에 대해서 추세와 적정 주가 먼저 확인해 볼게요. 네, 롯데칠성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검색 핫5에는 처음으로 등장을 한 종목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적정 주가 대비해서는 약 0.66, 한 40% 정도 지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 추세를 보면은 중기적으로 상승 추세,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상승 추세, 또한 20일 이동평균선을 정말 이제 크게 지금 연속해서 지금 지지가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매우 강한 그런 중단기 상승 추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종가와 적정 주가가 거의 지금 일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비교값은 1.01, 아주 소폭 고평가인데 거의 같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중기 추세는 여전히 하락입니다. 사실 1월 달에 굉장히 강하게 반등이 나왔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좀 낙폭이 과했어. 그런 이제 흐름이 좀 이어지면서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좀 하락 추세에 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한 5거래일 정도 지금 계속 하락이 나오면서 일단 20일 이동평균선을 좀 이탈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단기 모두 하락 추세에 있고 마지막은 LG전자입니다. 이 종목 적정 주가는 13만 원대, 비교값은 0.57, 약 2분의 1 정도 저평가 상태에 있고 LG전자의 추세 최근에 좀 매우 좋습니다. 일단 중기 추세는 하락으로 나오는데 옆으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도 20일 이동평균선이 지지가 되면서 계속해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중기는 하락이지만 단기는 상승 추세에 있다. 그래서 이 코스피 3종목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에 속한 3종목에 대해서 먼저 추세와 적정 주가를 확인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인 롯데칠성을 처음으로 선정이 된 종목인데요. 일단 음식료품 업종답게 현재 적정 주가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추세를 확인하시면은요, 중기와 그리고 단기 모두 상승 추세 살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인 SK하이닉스는 최근에 삼성전자와 함께 반도체 업종에 대한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좀 움직임이 많았던 종목입니다. 지금 중기는 하락 추세지만 단기 역시나 또 하락 추세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LG전자도 확인해 보실까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평가되어 있고 중기는 하락 추세지만 최근에 단기적인 상승 추세, 이 추세가 좋았기 때문에 단기는 상승 추세 살아있다라는 부분까지 확인해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코스피에 속한 3가지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과 대응 전략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자, 봉투 선생님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투 선생님 3가지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실까요? 네, 먼저 롯데칠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주식 분할 이슈가 있었죠. 10대 1로 주식 분할을 한다는 이슈인데요. 액면 분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5,000원짜리를 액면가를 500원으로 바꾼다는 것이죠. 일단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매도 후에 관망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액면 분할을 한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호재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기준에서는 호재라고 할 수가 있죠. 주식이 분할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어떤 그 황제주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100만 원이 훌쩍 넘는, 한때는 또 200만 원이 넘어가던 그런 가격이었는데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그 주식이었는데 이제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취지로 했는 그런 흐름인데요. 그런 게 절대적인 기준에서는 호재가 되겠지만은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호재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 일단 그 액면 분할에 대한 이슈는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뉴스로서 지금 이제 접하고 또 그 어떤 공시를 통해서 접근하지만은 이미 어느 정도 좀 노출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게 최근의 주가 흐름입니다.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더 크게 호재가 되면서 주가를 상승시킬 만한 그런 흐름은 나오기는 좀 어려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매도 후에 관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액면 분할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호재로 받아들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어떤 주식이나 기업에 따라서 액면 분할을 했을 때 호재가 되기도 하고요. 또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는데요.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워낙 고가의 주식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힘들었던 그런 면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움직이기가 용이했었죠. 조금 상승시키더라도 작은 금액으로 또 적은 거래량으로도 충분히 상승을 시킬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워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시장의 흐름이 좋다고 하면 조금 더 갈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 시장의 흐름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주가를 상승시키는데 제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주가가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하기보다는 이제 다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롯데칠성의 장기적인 추세가 좋지 않아요. 장기 추세가 좋지 않다는 것도 어떤 그런 제한적인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장기적인 흐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그 정도 흐름이기 때문에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은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이 종목이 액면 분할이라는 것을 어떤 큰 이슈를 가지고 호재를 만들어서 강하게 계속해서 상승하기보다는 단기적인 흐름에 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역시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크게 가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 종목이 아직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인 건 맞습니다만은 단기적인 흐름은 이제 어느 정도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단기 흐름은 지금은 단기로 보지만은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크게 조정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기억을 하셨다가 저점에서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면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관련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조단위의 어떤 투자 관련 소식이 있었습니다. 보유자는 적당히 매도 후에 관망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잠깐 단기 반등이 강하게 나왔다가 꺾이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존의 추세적인 흐름,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을 다시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분기 실적에 대한 그런 그 이슈는 좋지 못한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분기 실적이 상당히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D램, 낸드 플래시 이쪽에서 모두 부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호재성이라기보다는 악재성 뉴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역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건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투자 관련 소식은 청주에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전력을 자체 수급하겠다는 것인데요. 1조 7천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투자 관련 소식인데 뭐 이게 크게 호재가 될 만한 그런 소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매출을 엄청나게 폭발시킬 수 있는 그런 그 호재와는 좀 그 관련이 없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뭐 큰 호재가 되기는 어렵고요. 역시 주가의 흐름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중요한 건 SK하이닉스의 어떤 추세적인 흐름인데요. 이전에 최근에 반등이 강하게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흐름이 계속 꺾이는 흐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단기 고점에서 꺾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크게 기대할 그런 부분은 아니다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어떤 수급적인 부분도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어떤 변화를 봤을 때는 이제 계속 상승하기보다는 다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유자도 매도 후에 관망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미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 지수와 연관된 그런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지수가 꺾이는 이런 흐름에서는 굳이 무리해서 이런 종목들을 접근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뭔가 확실한 호재가 있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무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 관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종목은 LG전자입니다. LG전자는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죠. 백색가전에 대한 매출 기대감이 있는데요. 백색가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전자부품 제품들이 거의 다 백색가전이죠. 냉장고, 세탁기, TV 이런 것들이 백색가전인데요. 어쨌든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홀딩하셨다가 매도하셔도 될 것 같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가파르게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흐름 자체가 좋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런 흐름도 괜찮고요. 그리고 흐름이 나오는 이유도 조금 더 주가를 상승시킬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홀딩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나오는 이슈가 역시 백색가전에서 어떤 그런 매출, 그런 성장의 가능성이죠. LG전자는 그동안 LG전자를 지탱하고 있었던 게 매출이 굉장히 좋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역시 백색가전 쪽이에요. 그래서 가전 쪽에서의 좋은 흐름이 실적을 만들고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미세먼지 관련한 또 이슈로 인해서 백색가전의 매출이 높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청소기라든지 공기청정기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부품들, 제품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적을 더 향상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집안의 어떤 필수품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어떤 환경, 미세먼지가 엄청 심한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쉽게 해결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역시 청소기도 마찬가지고요.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건조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거의 살림하는 쪽에서는 집안에서는 거의 필수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집안에서 건조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기를 하나씩 다 구비를 하는 그런 흐름이라서 아무래도 이런 흐름들이 향후에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어진다고 하면은 역시 LG전자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어떤 이런 좋은 추세적인 흐름이 매출에 있어서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다만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량주입니다.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시장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수의 흐름이 가장 중요한데요. 현재 상태에서 지수가 꺾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LG전자의 그동안 어떤 추세를 보면은 역시 최근에는 지수를 따라간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수의 흐름이 이렇게 좋지 못했을 때는 계속해서 상승하기보다는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계속해서 끌고 갈 그런 흐름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도 상관은 없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아주 강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 일단 정리를 하고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보유자들도 일단 시장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는 여기에서 무리하게 접근하기보다는 관망 후에 향후의 어떤 지수의 흐름을 보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에 속한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 롯데칠성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요, 보유자는 매도 이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 그리고 미보유자도 역시나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1분기 실적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보유자는 현재 부근에서 적당히 좀 매도하는 전략을 주셨고, 미보유자는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이었던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백색가전 매출에 대한 기대감을 받으면서 최근에 단기 추세가 상당히 좋았던 종목입니다. 보유자는 홀딩 이후에 조금 더 끌고 간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이고요. 미보유자는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에 속한 3가지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는 코스닥에 속한 2가지 종목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츠와 워닉스가 올라온 상황인데요. 자, 먼저 이 2 종목에 대해서 추세와 적정 주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츠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최근에 매우 뜨거운 그런 종목이고 일단 비교값은 0.77, 네, 한 30% 정도 지금 저평가 상태에 있습니다. 추세를 보면은 최근에 중기 상승 추세에 접어들었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어제 오늘 연달아서 지금 장대 양봉 나오면서 일단은 중단기 모두 상승 추세에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마지막 종목은 위닉스입니다. 이 종목 비교값은 1.20, 한 20% 정도 지금 고평가 상태에 있습니다. 추세를 보면은 이 종목도 일단 중기 추세 계속해서 지금 상승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20일 이동평균선을 좀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오늘 음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중단기 추세, 전부 상승 추세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츠와 그리고 위닉스에 대해서 2가지 종목에 대한 추세를 먼저 확인해 봤습니다. 하츠 같은 경우에는 중기와 그리고 단기 모두 상승 추세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중단기 모두 상승 추세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에 속한 2 종목에 대해서 최근에 좀 관심이 뜨거웠던 상황인데요. 구체적인 분석과 그리고 대응 전략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봉주 선생님 2가지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네, 먼저 하츠입니다. 하츠는 역시 미세먼지 관련한 수혜 기대감이죠.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시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츠 같은 경우에는 실내 공기질 관리에 특화된 그런 기업이에요. 주방 공기청정기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세먼지와 관련해 최근에 테마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인데요. 최근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종목은 굳이 던질 필요가 없죠.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도 되는 그런 흐름이고요. 미보이자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높기 때문에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보이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끌고 가도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굉장히 흐름 자체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흐름이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조급하게 던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다만 갑자기 확 꺾이는 흐름이 나온다든지 그랬을 때는 정리 후에 다시 또 아래에서 매수하는 게 낫고요. 그런 흐름만 아니라면은 조금 더 끌고 가보자는 겁니다. 어쨌든 미세먼지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쉽게 흐름이 꺾일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끌고 가도 크게 무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홀딩 하셨다가 더 끌고 가서 확실하게 고점 매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번째로는 위닉스입니다.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관련한 공기청정기 판매 기대감 그런 것들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기청정기 생산 기업이죠. 그래서 역시 미세먼지 관련한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흐름 자체가 다른 종목들보다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흐름이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굳이 쉽게 던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역시 미세먼지 관련한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그런 문제가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역시 중국과 어떤 그런 협력이 쉽지가 않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본인들 탓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과의 어떤 협력이 쉽지 않고요. 사실 중국 쪽에서 좀 신경을 써준다고 하면은 해결이 되겠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공기의 질이 5년, 10년 전에 비해서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협력이 된다면 좋을 텐데 중국과 협력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 한국이 쉬운 상대가 아니고 어려운 상대였다고 하면은 아마 조금 태도가 달라졌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아마 발뺌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한국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중국 쪽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의 양이 연구 결과로는 50% 이상, 60% 정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부분이죠. 그래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국내에서만 노력을 해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난화나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역시 해결이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문제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한 테마주들은 중장기적으로 이제는 봐야 하는 그런 테마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등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면 하락하는 그런 구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상승했을 때는 정리를 하고 다시 조정을 크게 받았을 때 접근하는 뭐 그런 정도의 접근은 가능합니다. 다만 봄철에 워낙 그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간은 미세먼지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을 봐서는 쉽게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 조금 홀딩을 하면서 물론 기준을 가지고 해야겠죠. 계속 하락한다고 하면은 또 정리를 하고 더 아래에서 접근해야겠지만 그런 흐름만 아니라면은 조금 더 끌고 가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보이자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았을 때는 다시 한번 단기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관찰을 하면서 계속해서 흐름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을 하면은 무난하다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에 속한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해드렸습니다. 먼저 하츠 같은 경우에는요, 미세먼지 관련 수혜 기대감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관련된 종목입니다. 보유자는 홀딩 이후의 매도에 대한 의견이고요. 미보유자는 가격대가 조정 시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위닉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미세먼지 관련된 공기청정기 판매 기대감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선 뉴스에서는 일단 학교 안에서도 추가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더욱더 좀 확대 설치하겠다라는 그런 뉴스도 들려오는 만큼 관련된 종목들 뜨겁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보유자는 홀딩 이후의 매도에 대한 의견과 미보유자는 조정 시 접근에 대한 의견까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1교시는 종목 핫5 시간이었습니다. 네, 2교시로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2교시는 HTS의 활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또 응용하시기 좋은 그런 전략을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지난 시간에 또 추세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오늘은 어떤 관점에서 어떤 방법을 좀 알려주실지도 궁금합니다. 자, 어윤학 연구원님, 오늘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배워볼까요? 네, 일단 지난주에는 이제 캔들이 추세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일정한 패턴을 만들 때 그 패턴을 이제 검색을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일단은 좀 단기적인 그런 하락이 이제 끝이 나고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종목을 한번 찾아보자는 관점에서 또 검색식을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기 상승 추세에서 단기 하락 종목이 반등을 시도할 때 포착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기 상승 추세라고 하면은 종목의 흐름이 끝이 나지 않은 그런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단기 하락 종목이라고 하면은 5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최소 3일 또는 이제 약 5거래일 정도 이제 5일 이동평균선 밑에 위치를 한 그런 종목들인데 반등을 시도한다라고 하는 거는 오늘 양봉이 나오면서 5일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하는 그런 종목을 한번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종목이 검색이 돼서 한 20개에서 30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당일 시장의 강도를 보면서 이제 매매 여부를 결정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코스피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가 강하게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왕이면은 코스피 전기전자 업종에 속한 종목을 매매를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 바이오하고 제약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하다라고 하면은 그와 연관된 종목이 역시나 이제 또 한 번 이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판단을 하자는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매매는 일단 단타, 그러니까 당일 매수를 들어가가지고 당일 매도를 하는 그런 매매가 적합하겠고 또 목표 수익은 자율인데 최소한 5에서 10% 정도를 목표로 하면은 적당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목표 손절은 꼭 이제 마이너스 5% 정도는 이제 지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잠깐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들어갔다가 또다시 이제 그 반등이 이제 추세적인 하락으로 또 전환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목표 손절은 마이너스 5% 정도로 두자라고 하는 거고 매도는 자동 매매를 활용하자라고 이제 제가 써놨는데 여기서 이 자동 매매는 HTS에 있는 이제 조건 매매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종목이 매수가 되면
매수 평균가 대비 마이너스 5%에는 뭐 현재가 또는 매수 1호가 정도의 자동으로 매도를 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하는 그런 응용이 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RSI 지표와 결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RSI 지표 같은 경우에 어떤 매매의 강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RSI 지표가 이제 좀 하락하고 있다가 이제 상승으로 전환을 할 때 이 두 가지를 좀 결합을 해가지고 종목을 접근하면 조금 더 확률이 올라간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실제로 어떠한 이제 종목을 찾아서 이제 샘플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맨 오른쪽에 숫자 0이라고 써놨는데 이 0이라는 거는 조건 검색식에서 바로 오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녹색 5일 이동평균선을 이제 빨간색 양봉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상승을 해가지고 돌파를 했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1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전 거래일 이제 의미하는 건데 5일 이동평균선 밑에 종가가 있는 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는 이제 전전 거래일, 또 3, 4 같은 경우도 이제 과거로 하나씩 이제 거래일이 뒤로 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음봉이 나오건 양봉이 나오건 일단은 5일 이동평균선보다는 종가가 아래에 있는, 연속해서 아래에 있는 종목들을 한번 찾는 것, 그리고 바로 오늘 양봉이 나오면서 5일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하는 종목, 바로 그게 핵심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검색식은 이런 식으로 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증권시장 선택해서 거래소하고 코스닥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당연히 검색 제외 종목은 기본값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가격, 이제 종가가 5일 이동평균선보다 위에 있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당일 종가가 5 이동평균선보다 크다라고 하는 조건을 찾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전일, 직전 거래일의 종가가 5일 이동평균선보다 작은 것, 그리고 이제 D-2 전전 거래일의 종가, 그리고 D-3, D-4까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과거의 4거래일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래에서 두 번째 보면은 주가 비교, 영봉전 종가가 영봉전 시가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 조건은 양봉을 찾는 것입니다. 양봉이라고 하는 캔들의 정의가 당일 시가보다 현재 종가가 더 크면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면서 양봉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조건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조건은 중기적으로 60일 이동평균선과 120일 이동평균선을 비교를 해가지고 중기 상승 추세에 있는 그런 종목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HTS로 직접 보여드리면은 이제 오늘 장이 끝나고 난 종가 기준으로 검색식을 돌렸을 때 이렇게 18개의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뭐 제일연마, IHQ, 부산가스, SBS 뭐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종목들을 한 번씩 보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고점 대비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하락을 하면서도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하는 하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또 이왕이면은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과거에 한 1, 2일 정도 유입이 된 그런 종목들, 또는 최근에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 대북 리스크처럼 어떤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또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 이제 그런 종목들을 접근을 한다면은 조금 더 확률 높은 그런 매매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을 응용을 해서 꼭 이제 직전 4거래일이 아니라 뭐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시청자분들이 뭐 3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5거래일로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시청자분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식으로 중기 상승 추세에 있으면서 단기적으로 하락을 했고, 그 하락이 끝나고 이제 오늘 반등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을 한번 찾는 검색식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오늘 배워본 내용은요, 단기 하락 이후에 반등을 시도하는 종목을 찾는 검색식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또 원하는 그런 추세라든지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인데요. 중기 상승 추세에서 단기 하락 종목이 반등을 시도할 때 포착할 수 있는 방법들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 부분 직접 또 적용을 하시고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요, 끝자리 0375님의 질문 확인합니다. SKC 코오롱 PI를 매수가 35,000원에 비중은 20% 질문이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종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1% 넘게 하락하면서 32,95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 속에서 추세와 적정 주가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SKC 코오롱 PI 같은 경우는 적정 주가는 19,000원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값은 1.73, 약 2배 정도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추세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일단은 뭐 작년에 가을에도 여름부터 해가지고 이제 쭉 지금 흘러내렸고,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반등을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좀 강한 반등은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하락 추세에 있고, 단기적으로도 20일 이동평균선, 5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60일 이동평균선까지 지금 이탈을 한 그런 중단기 모두 하락 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이동 평균선을 다 이탈하는 흐름 속에서 추세적으로는 중단기 모두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매수가 대비해서 현재의 종가가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전략 들어볼게요. 봉추 선생님은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학점은 C입니다. 매수가 자체가 좋지 않고요. 수익은 일단 15% 정도 한번 노려보시거나 하락했을 때는 31,500원에 한번 추가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평균가 대비해서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은 플러스 20%,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 자체는 좋지 않은데요. 종목이 안정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굉장히 좋지 않은 개별주라고 하면 추가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괜찮은 종목이에요. 그리고 전기차 테마로 움직이던 종목이었는데요. 전기차 관련주들의 최근 흐름은 좋지 않죠. 다만 폴더폰 관련주로 부각이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됐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추가해서 대응을 해보자는 것이죠. 어차피 10% 정도 손절을 하는 거나 아니면 한번 추가를 해서 손절을 하거나 어쨌든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하면은 크게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차트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0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매수하셨어요. 매수가 자체는 좋지 않습니다. 저점 부분이 충분히 매수할 만한 그런 그 구간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구간에서만 했어도 매수가가 나왔을 텐데 좀 안타깝고요. 조금 조정받았는데 여기서 매수하셨어요. 그래서 매수가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하락했을 때 한 번 정도는 추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추가해서 단가를 낮추면 그만큼 유리해지니까 하락했을 때는 추가를 한번 해보시고요. 상승하면 수익은 짧게 보십시오. 지금 흐름 자체가 중장기적으로는 완전히 꺾인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게 추세적으로 가는 흐름이기보다는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고 다시 한번 꺾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단기 대응이 맞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이슈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손절하는 것보다는 한 번 정도는 추가를 해도 무난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상승하면 15% 정도 짧게 수익 실현하고요.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31,500원에 한 번 정도 추가를 해서 평균가를 낮춘 후에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플러스 20%, 이 정도로만 대응을 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SKC 코오롱 PI에 대한 부분은 C약점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뭐 수익은 15% 이상 그리고 또는 31,500원에 추가 비중을 좀 늘리신 이후에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은 20%에 대한 전략 정리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0195님의 질문이고요. 세아홀딩스를 매수가 95,000원에 보유 중이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비중은 아직 적어주지 않으셨는데 세아홀딩스 오늘장의 종가는 95,700원에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추세와 적정 주가 확인해 볼게요. 네, 세아홀딩스는 적정 주가 대비해서는 약 한 10분의 1 정도로 매우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지금 이제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중기 추세가 좀 안 좋습니다. 뭐 적정 주가의 추세와 마찬가지로 작년부터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단기적으로도 20일 이동평균선을 지금 돌파와 이탈이 반복이 되면서 우선 가격상으로는 20일 이동평균선보다 살짝 지금 아래에 위치해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중기는 하락 그리고 단기도 하락에 있지만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 박스권에 있다. 그러면서 지금 저점을 계속 이제 저항대를 지금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세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봤습니다. 중단기 모두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보유 비중을 적어주지 않으신 부분에서 매수가는 95,000원으로 좀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을 해주실지 궁금한데요. 봉투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학점은 A고요. 손절 마이너스 5%, 수익 플러스 15% 이 정도로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도가는 흐름을 봐서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강하게 간다고 하면 조금 더 끌고 가봐도 되겠죠. 그런데 사실상 그런 흐름은 어렵기 때문에 일단 15%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매수는 잘하셨어요. 그런데 타이밍상으로는 현재는 매수할 그런 타이밍은 아니지만 매수가 자체가 좋습니다. 자,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95,000원인데요.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죠. 그래서 매수가 자체는 최저점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더 이상 잘할 수가 없죠. 이 정도면 굉장히 잘했는데요. 지금 업종의 흐름을 보면은 철강금속 업종이 갈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회사의 흐름이 좋습니다. 특히 세아베스텔의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받는다면 단기적으로 반등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철강금속 업종은 또 꺾이고 있죠. 그래서 어떤 호재와 약간 좋지 못한 흐름이 섞여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회사들의 흐름이 강하게 나오면은 지주사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기대를 해볼 수는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그렇습니다. 일단 자회사 흐름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승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조금 끌고 가면서 15% 이상 수익을 노려보고요. 하락했을 때는 지수나 업종의 어떤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빨리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절을 짧게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손절 마이너스 5%, 수익은 플러스 15% 이 정도로만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아홀딩스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A학점으로 확인이 된 상황이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5%로 짧게 잡아드렸고 수익에 대해서는 15% 이상의 좀 흐름을 봐서 목표가 청산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은 끝자리 9836님의 질문입니다. H1B를 매수가 95,000원에 비중은 15%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오늘장의 HLB 종가 흐름 확인하면요. 83,300원에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먼저 추세와 적정 주가 확인해 볼까요? 네, HLB 같은 경우는 적정 주가는 9,000원, 그래서 비교값이 9.26, 약 9배 정도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 추세를 보면은 중기적으로는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최근에 좀 굉장히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들어가지고 연속해서 지금 음봉이 나오면서 지금 21선을 이탈을 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중기도 하락, 단기도 하락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LB에 대한 추세 확인을 해봤습니다. 중기와 단기 모두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매수가 대비해서도 지금 손실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구체적인 상담도 들어봅니다. 봉추 선생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학점은 B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15% 이렇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매수가가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고요. 수요일에 급락을 했는데요. 제약업종,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꺾였죠.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 같이 하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바이오로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결국 바이오가 약했을 때 꺾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기대감으로 갔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계속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트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95,000원에 매수를 하셨죠. 여기에서 매수를 하신 겁니다. 95,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자, 94,100원이죠. 고점이.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수를 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대응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마이너스 30%까지 왔다가 본전 근처까지 왔죠. 그랬을 때는 정리를 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런데 계속 홀딩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바이오가 상승을 했었죠. 제약업종이 강했다가 이제 한풀 꺾이는 흐름이에요. 바이오가 꺾이면은 결국은 HLB는 같이 꺾일 수밖에 없고요. 기대감으로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흐름 자체는 역시 꺾이는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오의 전반적인 추세적인 흐름은 꺾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역시도 계속 가지고 있었을 때는 다시 한번 저점을 이탈하면서 손실폭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손절 10% 정도 짧게 정리를 해주는 게 좋은데요. 지금은 10%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더 하락하면 마이너스 15% 정리하시고요. 반등이 나와주면은 본전에 정리한 후에 당분간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LB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D학점으로 확인됐고요. 본전 매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15% 대응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1367님의 질문이고요. 오스템을 매수가 4,270원에 비중은 20% 질문이었습니다. 오늘장의 오스템 종가 확인을 해보시면요. 오늘은 3,655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손실 구간인데 먼저 추세 확인해 볼까요? 네, 오스템 적정 주가는 10,000원대입니다. 그래서 비교값이 0.36, 약 3분의 1 정도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 추세를 보면은 중기적으로도 하락 추세,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최근에 이제 2월 들어가지고 이제 쭉 흘러내리면서 3월까지 지금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와 단기 모두 하락 추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스템에 대한 추세 확인해 봤습니다. 역시나 중단기 모두 하락 추세 놓여져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오늘 종가도 지금 손실 구간인데 어떻게 앞으로 좀 대응을 해봐야 될지 봉투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 봉투 선생님은 오스템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비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20% 이렇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매수가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응 자체가 조금 아쉬운데요. 차트 잠깐 보실까요? 4,27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하신 겁니다. 매수가가 높아 보이죠? 평소 같으면 매수를 잘못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 흐름이 괜찮았어요. 흐름이 나왔다가 조정을 받았죠. 이 정도면은 단기에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접근해 볼 만한 그런 가격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낙폭이 이 정도만 아니면은 좀 버텨주는 흐름이면 이 정도에서는 한번 추가를 해볼 만해요. 왜냐하면은 매수가에서 마이너스 10% 정도이기 때문에 한번 추가를 해볼 만한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15% 정도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랬을 때는 추가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평균가를 낮추는 게 그렇게 큰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를 정하기도 애매해지기 때문에 추가보다는 이랬을 때는 더 하락해서 확실히 더 빠지면 아예 손절하는 게 낫고요. 본전 오면은 매도했다가 다시 한번 조정받으면은 그때 접근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접근하지 마시고요. 어떤 이슈로 지금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단기로만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흐름 자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한 그런 흐름이라서 여기서 더 빠지면 마이너스 20% 손절하시고요. 상승했을 때는 본전 매도 후에 조정 시에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스템에 대한 진단해드렸습니다. 비학점 확인이 됐고요. 본전 매도 이후에 재매수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20%에 대한 대응 전략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0155님의 질문이고요. 6일 CNS를 매수가 4,200원에 비중은 80% 질문 주셨습니다. 비중이 꽤 많이 실으신 분이신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종가 3,69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먼저 추세와 적정 주가 확인해 볼게요. 네, 6일 CNS는 적정 주가 대비해서는 약 2분의 1 정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지금 비교값이 0.52 지금 나오고 있고, 중기적으로는 지금 하락 추세가 나오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연초에 저점을 기록하고 나서 좀 반등은 시도는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약간 또 흘러내리면서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와 이탈을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기 하락, 단기도 하락 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일 CNS에 대해서 추세 확인해 봤습니다. 중단기 모두 하락 추세에 있는 상황이고 적정 주가 대비해서는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구체적인 전략도 들어볼게요. 봉투 선생님 진단 도와주실까요? 네, 학점은 F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20% 이렇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대응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물타기를 계속하셨다고 질문하셨어요. 결국은 계속해서 추가를 했다는 것이죠. 미련을 갖고 계속해서 상승하기를 바랬는데요. 여러 가지로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주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마이너스 10% 정도 하락했어요. 이랬을 때는 더 하락하면, 확실히 하락하면 차라리 손절하고 관망하시는 게 낫습니다. 비중이 많기 때문에 계속 홀딩했다가 계속 하락하면 손실폭이 커집니다. 그리고 상승할 타이밍을 놓치면 그때는 당분간 또 어떤 이 가격대를 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기준대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차트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2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지금 질문이 물타기를 계속해서 80%까지 비중을 늘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위에서 매수를 하고 추가하고 매수하고 또 계속 아래에서도 추가를 했다는 겁니다. 상당히 잘못된 거죠. 자, 매수는 1차, 2차
두 번 정도 나눠서 하시고요. 그리고 손절은 한 번에 깔끔하게 마이너스 10% 정도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실하게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아랫부분 이런 데서 차라리 접근하는 게 훨씬 효율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못 하셨어요. 그리고 본전 근처까지 다시 왔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5%, 10% 안에만 들어가도 이렇게 낙폭이 컸다가 반등이 나오면 정리를 해줘야 돼요. 30% 이상 하락했었다가 본전 근처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미련 갖지 말고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상당 기간 매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도 정리를 안 하셨어요. 결국은 이런 습관들 자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향후에는 매수는 2회 정도 분할 매수하시고요. 그리고 손절가 10%만 정하셔가지고 하락하면 손절 칼같이 하시고 그리고 저점에서 다시 한번 매수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성공하지 그렇지 않고 이런 매매를 계속 반복하다가는 많은 비중의 낙폭이 계속 커졌을 때는 매도하지 못하고 초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홀딩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 낭비 그리고 또 수익도 못 내는 그런 안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습관을 고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6일 CNS에 대해서 진단해드렸는데요. 아쉽게도 좀 F확정 확인이 됐습니다. 본전의 반등 시 본전 매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20% 대응 전략에 대해서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목요일장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금요일장에 대한 전망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봉추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추 선생님, 내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사실상 조금 어려운 흐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물론 미국 시장의 어떤 그 결과에 따라서 조금 반등을 시도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사실상 고점 재돌파가 좀 어려워지는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흐름이 좀 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약했죠. 그리고 더 하락하면서 고점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사실상 고점 재돌파는 어려워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젠 추세적으로 좀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자, 고점에서 당기 고점이었었죠. 2241포인트였는데요. 2140포인트까지 이탈을 한다고 하면은 고점에서 100포인트가 넘는 하락이에요. 그랬을 때는 사실상 다시 돌파하기는 거의 어려워진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면은 갑자기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상당히 좀 위험한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결과를 떠나서 관리가 좀 필요한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술적인 어떤 흐름도 그렇고요. 그리고 시장의 어떤 흐름, 수급적인 흐름이나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그리고 해외 증시와의 어떤 그런 연동성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한국 시장은 이제 자체적으로 다시 하락하는 흐름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기대할 것은 없습니다. 특별한 호재가 발생하거나 어떤 그 변수적인 흐름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다시 꺾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수 추가 하락으로 인해서 점점 좀 어려워지는 흐름 속에서 고점 재돌파는 좀 사실상 어려워진 상태다라는 전반적인 점검에 대한 부분 전망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투자 전략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